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30대 2명. 네. 30대 2명. 근데 여기에 30대 2명이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자꾸 얘기가 커지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그러더니 그다음엔 정보사가 이들을 뭐 돈을 지원했다. 자꾸 커지고 있어요. 지금 군이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백한 오아무개 씨죠. 오아무개 씨가 2024년 지난해입니다. 지지난해죠. 2024년 4월에 인터넷 매체 두 곳을 만들면서 정보사 요원으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입니다. 2025년이죠. 그렇죠. 예. 오 씨가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매체 두 곳이고요. 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세를 다룹니다. 정보사가 그러니까 접촉한 시기뿐만 아니고요. 오 씨는 오 씨 말고도 그 함께 일하는 그 오 씨의 대학 후배에도 접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접촉 시기가 김 씨. 그러니까, 김 씨죠. 김 씨죠. 그 접촉 시기가 윤석열 정부 2024년 7월로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7월에 처음 정보사가 접촉을 했고 그리고 지원은 2025년 매체, 그러니까 그 언론 매체라고 봐야겠습니다. 언론 매체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가 창립하고 나서 정보사가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접촉을 한 것은 매체가 창설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지원을 한 것은 그 이듬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냐면요. 구멍이 좀 있습니다. 접촉은 무인기를 만들 때 접촉을 했고 지원은 언론 매체를 만든 뒤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러니까 보통 정보사에서 민간인 휴민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작전을 진행했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군 쪽 설명이긴 합니다. 이 구멍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보도가 약간 교묘한 것은 처음 만나자마자 이들이 이야기한 것이 본인들이 언론 매체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인기를 날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 본인들이 찍은 걸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사에서도 그것을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원을 북한 관련 매체,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만들면서 했다? 그러면 어디서 구멍이 생기냐면 지원은 언제부터 했느냐? 과연 언론 매체를 창설한 이후부터만 했느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무인기는 정작 언론 매체를 만든 이후에 날렸거든요. 날렸다는데 그러면 정보사가 접촉한 당시 윤석열 정부 때는 무인기를 날린 것은 없느냐, 날린 사실은 없느냐, 이 구멍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거 포인트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의 가치적으로 평가했을 때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것이 뉴스 가치가 더 높은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대학생 때부터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대통령실 근무까지도 했고 그리고 뭐 학과 전공의 특징 그리고 뭐 창업 과정 등을 통해서 무인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뭐 취미 활동이나 자신들의 영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정치권의 혹은 그 군 정보사의 공작 기관인 것처럼 활동을 했느냐, 이 부분들은 해석의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간인이 무인기를 만들어서 나의 그 무인기 성능을 뭐랄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북한까지도 가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뭐 했다는 것이 자기들 주장 아니에요. 지금 뭐 예성강 하류의 방사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본다면 정보사는 이들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예, 정보사라는 이 군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이제 내란 상황에서의 정보사의 활동 내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럼 평상시 정보사는 뭐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느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뭐 계엄의 명분 만든다고 무인기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지금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정권 바뀐 후에도 뭐 지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군 내에 아직도 그 소위 말하는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해오던 공작 활동 뭐 정권 바뀌는 거 상관없이 자기들은 그냥 하는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이게 물음표가 굉장히 많은 뉴스라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 저쪽 편에 무엇이다 뭐 이쪽 편에 무엇이다 이렇게 나누기 전에 무인기라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길래 정보사는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매체 만들고 나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매체 활동을 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만들긴 만들어 놓고 뭐 사무실이라는 곳은 뭐 지금 뭐 위장 사무실 네. 그 공유 오피스 같은 데 썼다라는 것이고 언론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오히려 그 내용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지지자들 혹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정도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내부 동아리 활동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한 지원을 하기 위한 만든 언론단체가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뭐랄까 전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언론 매체를 만들어놨다. 돈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인 활동은 뭘 했을까? 지금 나온 건 무인기인데 네. 그 외에 무엇은 없었을까? 뭐 등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펼쳐놓고 한 두 가지가 달라고 좀 나눠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뉴스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고현준 나왔다 기대합니다. 고현준 앵커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고현준 화이팅. 고현준님 여기서 반갑습니다. 뭐 웬 고현준님 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지? 낯익은 아이디가 몇 개 보이네요. 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명 없는 데서 이러시면 티나요. 쓱 숨어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인기 얘기할 때 고현준 나오니까 내가 띄운 것 같잖아요. 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 가지고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하나는 방금 이제 고현준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무인기 업체를 만드니까 이거 활용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정보사가 접근한 건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정보사가 아예 야 이런 이런 거 만들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일종의 사주 해서 이제 그렇게 정말 배후인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잖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보사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무인기를 날리라고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지. 이거는 두 가지 모두 수사로 해결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단서는 좀 보입니다. 두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무인기를 보고 정보사가 지원을 시작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보사가 접촉했을 당시에 이들이 만난 근거가 무인기거든요. 무인기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언론 매체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언론 매체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보사가 근거를 좀 흘립니다.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보사 쪽의 활동을 좀 잘 아는 좀 여의도 쪽, 그러니까 흔히 뭐 정보위도 출입했고 이런 쪽의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 언론 매체 자체가 이전에 무인기 업체와에서 언론 매체로 전환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겉으로 보면 업종을 바꾼 거예요. 아니, 근데 회사가 그 STL 엔지니어링 있고 그 무인기 제작 업체가 있고 또 NK 그렇죠. 모니터라고 해서 또 있는 거 아닙니까? STL 엔지니어링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상 활동은 24년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가 존재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 무인기의 업체가 활동을 한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대에서 이 업체를 지원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2024년까지는 활동을 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2025년 들어서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업체는 그 세종대학교 그 안에 있는 공간에서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 매체로 전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들의 활동은 무인기 업체에서 언론 매체 활동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휴민트의 활동이 완전히 겉보기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활동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은폐가 되는 거죠.
애초에 그 회사 설립 목적이 예. 의도가 이제 뭐지라는 의구심이 더 커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 그러면은 자, 무인기는 왜 날렸느냐라는 근거는 어떻게 또 추론을 하냐면요. 이 무인기를 날리는 것 자체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전에 윤석열 때부터 지원이 계속 되어 왔다라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하나의 포인트가 된 거죠. 윤석열 정부 때부터. 때도. 그러면 다만 보내는 주체는 무인기 업체가 아니라 휴민트가 날린 것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이 무인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 전제를 왜 네. 제가 꼭 말씀드리냐면 모든 매체가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이- 북에서 오픈을 했으니까 알려진 네, 거죠. 오픈을 그렇죠. 했으니까 알려진 겁니다. 오픈을 했으니까 알려진 거고 사실 그 과정에서 무인기 업체라는 것이 아주 운이 좋게인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의 실력이 확인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국방부를 통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예. 무인기를 날렸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그 드론 작전 사령부와 무관하게 네. 이 민간 업체지만 사실은 정보사가 지원을 하는 네. 그 업체가 또 드론을 날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보사가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을 했다고 위로 상부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북한이 무인기를 발표했을 때 네. 이건 뭐지라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이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북한 말이 맞게 된 거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은 달라졌으나 네, 정권은 달라졌으나 음.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가 교묘한 것은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보사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에 돈을 댔다라는 거거든요.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게도 돌리고 동시에 정보사는 순수한 작전 차원이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 진짜 같은데.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알고리즘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또 다른 알고리즘 안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무인기 이재명에서도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지원도 저 이재명 정부 정보사에서 하고 있었네. 이건 정보사 순수한 작전 차원인데 왜 이거를 문제 삼느냐.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맥락은 있습니다만 건너뛰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폐지가 됩니다 이번에.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죠. 권고했죠. 예. 자, 이것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조금 더 논리가 너무 이야기가 펼쳐져서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정보사에서는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무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민간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군이나 정부에서도 같이 했다라는 설 정확한 워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설이라는 이야기가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온 직후에 군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난 이거 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인기라는 그 존재 그리고 북에서 먼저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막 센 어조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접했고 무인기가 지난 내란 상황에서 긴장고조 혹은 계엄의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띄웠다는 그거랑 이제 단어가 같으니까 같이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인기 아까 뭐 에스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이제 여러 언론 매체 등등 이게 이렇게 일련에 흐르는 과정 속에서 공통된 거는 오모 씨라는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오모 씨라는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 단체나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고 무슨 이승만 글짓기 같은 데 나가서 뭐 시 써가지고 상 받았다는 얘기 그 한국 대학생 포럼인가요? 예, 뭐 이런 데서 활동했다는 얘기 뭐 회장도 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걸로 보면 그냥 일맥상통하게 북의 어떤 형태로든 자극을 가해가지고
남과 북이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게 유리한 사람들, 그게 정보사에 있는 일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군 내에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도 저는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뭐 흔히들 말하는 그림자 정부론, 뭐 딥스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하고 상관없이 군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하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뭐 대학생 혹은 민간 영역에 공작비를 대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게 뭐 보수 정부가 됐건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북한에 총 쏜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라는 전쟁 유발 상황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인 어떤 정권 차원의 무엇, 정부 차원의 무엇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좀 뭔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조선일보 오늘 보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맞습니다.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 군경이 지금 이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TF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포인트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 누구냐? 그 드론이 북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북에서 발표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럼 그 드론을 계속 보냈다? 혹은 뭐 앞으로 드론이 아닌 언론 활동을 통해서 그 뭐 NK 또 뭐 글로벌 인사이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면 득을 보는 자들이 누군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무인기의 핵심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들키는 거죠. 뭐. 예. 그렇죠. 오히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무인기와 관련돼서 이 정보사령부 내부에서는 이 무인기에 끊임없이 이 흔히 말하는 전단을 실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OC의 무인기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것 별개로 정보사에서는 이 무인기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 무인기에 전단을 실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인기는 정보 수집의 차원이 아니라 심리전 차원에서 이걸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그렇죠. 셈이죠. 그러니까 정보사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관리했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맞잖아요. 정보를 수집했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공개됐습니다만 오 씨가 정보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정보는 매우 조악합니다. 매우 조악해서 흔히 말하는 구글맵 있지 굳이 않습니까? 안 보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사가 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들을 접촉했다라고 하는 해명 자체가 전제가 좀 무너지는, 전제가 맞지 않는 거죠. 그 다른 포인트에서 보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장관을 약간 질책했잖아요. 네. 아니,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가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체크를 못하냐. 그러니까 장관의 말은 무슨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그렇죠. 뭐 짜자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문민 통제가 군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군 내에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를 키워서라도 더 철저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 정부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그 행정부와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 문민 장관이 왔다는 것만으로 뭔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보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북에 주는 신호도 굉장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화해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노력하는 것들, 통일부 단위에서 또 노력하는 것들이 또 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작게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이거나 사건이 아니라 큰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민 통제가 군에 통하는가, 이 부분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저는 그 그렇죠. 생각도 해요. 저는 이제 휴민트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북한의 휴민트라고 들어봤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걸 휴민트로 활용한다? 그렇죠. 그걸 도대체 휴민트를 활용해서 뭐를 목적이 뭔지를 그게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휴민트는 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든가 실제로 만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그렇죠. 휴민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공작 차원에서 진행한 것을 정보사가 인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공작의 대상이 어디냐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남북 간의 갈등이 긴장되고 고조되는 것을 더 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작이라고 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누군가를 상대로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 민간 그 되게 반북 단체 예. 그런 쪽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풍선을 날리는 거하고 풍선 날리는 비슷하게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군이 개입이 됐고 그것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개입이 됐다면 이거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심하게 본다면 이거 제2의 내란까지도 획책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두고 볼 수 그래서 있는 잔존 거죠. 세력이 예.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걸 좀 연장을 해보자면 대령이 이 공작과 관련돼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령이 승인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대령 선에서 이것이 멈췄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사로 좀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연관성만 보자면 이 대령이 HID 이 출신이고요. 또 이 오 씨를 접촉했던 사람도 HID 그리고 또 이들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청와대에 가 있었던 정보사 출신도 HID 그리고 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들도 이 씨와 김 씨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범위가 좀 더 확장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이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저희 제작진이 프롬포트에 뭘 한가득 썼어요. 이게 10시 엠바고. 예. 10시 엠바고를 했어요. 그게 뭐 이제 썼는데 일단 뭐 시간 되면 우리가 방송을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셋 다 노안이 있어요. 근데 뭐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보이는 데는 뭐 읽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서 시력을 자랑하실 필요가 아니 없어요. 이걸 시를 잘한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폰트 한 25 정도 줘요. 지금 요거 한 15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예산이 좀 더 들면 좀 이렇게 좀 더 아니 모니터도 좀 큰 걸로 좀 모니터. 사요. 답답하네 아주. 근데 너무 키우면 한 화면에 다 안 잡히기 때문에 예, 주문이 다양합니다. 예.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오 씨가 자백한 하나를 더해서 세 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오 씨가 함께 일했던 또 장하무길 씨가 있습니다. 이 그렇죠. 사람이 또 한 번 보낸 것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번까지 늘어났는데 추정컨대 수사당국에서는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최소한 2자릿수 이상으로 보여진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남도 포착을 못했고 네. 북도 포착을 못한 것까지 돌아온 있겠죠. 것이 실제로 11월에는 그냥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본인이 자백을 했거든요. 오 씨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